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제 영상 댓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꿈꾸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유튜버를 계획 중이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영상에 달렸던 그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이웨이님, 먼저 구독자 3만 명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채널이 7번째 채널이라고요? 그 앞에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계속 유튜브를 도전하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저는 채널만 만들고 영상 한번 촬영도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카페를 통해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 함께 공부하며 더 큰 성장할 것에 기대가 큽니다. 올려주신 영상들 항상 잘 챙겨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만 구독 가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축하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 마이웨이 채널이 7번째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7번째 채널이라는 것에 좀 놀라신 것 같으신데, 제가 한번 세보니까 7번째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 소재는 달랐어요. 저희 딸 아이가 나왔던 유튜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마이웨이 직전 했던 유튜브는 제가 재테크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재테크책 관련 영상이 그래도 제가 한 30개쯤 올렸으니까 그나마 제일 오래 유지했던 유튜버였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도 했었고, 그리고 또 생활의 꿀팁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 취미 관련해가지고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7번째로 도전한 것이 지금의 이 마이웨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지금 계속 유튜브를 도전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직전의 유튜브가 재테크책 관련해서 유튜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서 올리는 거였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MJ 드마코가 쓴 이 부의 추월차선인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영향력의 법칙을 이용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금수저가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려면 이 영향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영향력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계속 도전을 한 거였고요. 제가 여기서 영향력의 법칙을 바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책을 읽고 올렸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2년 전에 2020년 보니까 8월에 올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인데, 그때 영상을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한번 보니까 그때 그 영상의 대본을 쓰면서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에 약간 좀 소름이 돋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도, 특히 부자를 꿈꾸시는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2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길기는 한데 따로 편집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영상을, 그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댓글로 남겨주신 그 질문에 답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부의 추월차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에 처음 출간된 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나온 지 10년이 돼가는 책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화제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인플루언서인 신사임당은 자신은 저자인 MJ 드마코가 말한 추월차선으로 가지 않고 서행차선을 가겠다고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고요. 신사임당의 서행차선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세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며 가난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서행차선입니다.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을 뜻하죠. 이들 중 월급을 일부 저축하고 절약하고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65세쯤 될 때 말이죠. 그러면서 MJ 드마코는 65세쯤 부자가 된들 그 나이 돼서 인생 제대로 즐길 수 있겠냐 하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하게 되죠. 저 역시 지난 영상에서 복리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위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 표대로라면 전 30년 뒤엔 144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년이 지나면 제 나이도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부의 추월차선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빠르게 부자 되기죠.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월급을 일부 저축하고 복리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돈 많은 부자 중 열심히 직장 다니고 아끼고 저축을 잘해서 부자 된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나요? 결국 MJ 드마코는 부자가 되려면 성공의 한 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부자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설령 된다 해도 이미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서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추월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 책은 누군가에겐 헛소리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행차선을 벗어나 부와 자유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직업은 한심하다.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어떤 특정 직업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다. 전기기사든지 매장 관리자든지 마찬가지로 직업이다. 직업은 제한적인 영향력과 제한적인 통제력만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한심하다. 이렇게 서행차선을 벗어나려면 직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면서 5대 2의 거래를 하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럼 의사와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서행차선의 주 수입원은 이런 직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불안, 단순히 돈이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강조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패시브 인컴, 즉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인들이 이 책을 보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 중 90%는 망하고 10%만 살아남는다는 정글 같은 현실에서 과연 이 책이 직장인에게 유용할까요? 특히 처자식을 둔 가장의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책대로 해서 성공한 부자가 있느냐는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신사임당은 불과 1년 전 본인의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러 패스트트레인으로 가야 돼요? 누가 추월 차선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소소하게 벌어서 사는 정도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막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막 그런 거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신사임당은 지금은 월 1억 8천만 원을 벌고 있고 36억 원짜리 건물주에 아파트만 15채를 보유한 말 그대로 추월차선을 탄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한다면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떠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렇게 본인 힘으로 서행차선을 선언했던 심사임당이 어떻게 추월차선을 탔을까요? 신사임당이 추월차선을 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같은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추월차선을 타는 해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이 책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해법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면 누구든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규모 및 중요도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내부 고발자가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에게 했던 말처럼 돈을 따라가라. 그러면 단 하나의 진정한 부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고? 영향력은 수학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에서든 적용 가능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서행차선 위의 사람이라면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하여 서행차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칙 덕분에 당신의 내재 가치가 폭증하고 그 결과 운동선수나 배우 또는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서행차선 인생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내재 가치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 작곡가는 수백만 곡을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다. 복권 당첨자는 수백만 명이 복권을 샀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스타 운동선수의 매니저는 그의 고객이 수백만 관중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부자의 돈의 출처를 따라가면 늘 수백만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규모 및 중요도 면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부가 따라올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그 해법은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손흥민이 수백만 축구 관중을 즐겁게 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듯이 신사임당은 유튜브 채널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수십억을 번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의 법칙에 사용된 것이죠. 그럼 우리 같은 직장인도 서행차선에서 벗어나려면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뜻 생각나지 않고 어렵다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거예요. 혹은 드로잉에 관심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보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 재테크 서적에 관심이 많을 텐데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나와 연관지어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 하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일매일의 행동을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짧다면 10년 동안 한다면요. 분명 나는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깨닫거나 실력이 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가요? 하지만 영향력의 법칙이 그리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임당 채널이 2018년 5월 처음 생긴 지 오늘로 847일째입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은 560개입니다. 하루하고도 반나절마다 한 개씩 영상을 꾸준히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영향력은커녕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구독자가 10만이 넘고 60만, 90만을 넘게 되니 지금은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신사임당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은 반복되는 삶에 회의를 느끼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의 인생은 추월차선 위에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저서 중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지금처럼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도 추월차선을 타고 싶다면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영향력의 법칙으로 만드세요. 부의 추월차선은 여느 동기부여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독자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 오래 화제되는 책이 되었고 내 삶에 접목시켜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추월차선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